돈 놓고 돈 먹기 아니야? 와 대박인데 라고 설레이는 물건이었습니다. 앞으로 토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매나 공매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토지 투자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토지 공매 물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물건은 신권부터 지켜보고 있던 물건이었는데요. 화성시 송산면에 위치한 계획관리 토지입니다. 계획관리 토지라고 하면 공장이 가능한 토지로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보는 물건지 인근으로는 공장이 아주 빼곡하게 들어있는 공장 용지로는 제격인 토지이죠. 주변에 계획관리 토지의 시세를 보니까 보통 200만원 정도의 네이버 호가로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공매 물건은 평당 1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에 공매로 진행이 되는 물건이니 돈 놓고 돈 먹기 아니야? 와 대박인데 라고 설레이는 물건이었습니다. 게다가 국유재산 공매이기 때문에 권리 분석도 전혀 필요 없는 그런 토지였죠. 하지만 이 토지를 제가 분석을 하면서 에이 그러면 그렇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이 물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분석해드리는 내용 잘 따라오시면 앞으로 토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매 물건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물건 관리 번호는 2013-0206-21-657번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지와리 169-3번지에 위치한 물건이고요.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권리 분석도 특별하게 필요가 없는 권리상 하자가 없는 물건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국유재산 공매 같은 경우에는 꽤 괜찮은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용도는 답입니다. 용도가 답이다 보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필요한 물건이고요. 면적은 20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한 630평 정도 되겠네요. 최초 감정 가격은 5억 7,700만 원에 감정 평가가 되었습니다. 평당 1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감정 평가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저렴하게 감정 평가가 되어 있다 보니 아 정말 대박 물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독으로 낙찰을 받아간 사건입니다. 상세 입찰 결과를 보니까 입찰자는 한 명입니다. 단독으로 낙찰을 받아가신 거죠. 공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 금액은 3억 7,755만 원으로 입찰을 하셔서 단독으로 낙찰을 받아 가셨는데요. 입지는 송산 그린시티 인근에 위치해 있고 예전에 송산 그린시티 인근의 토지가 상당히 핫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아마 시세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어느 정도 시세는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평택 시흥 고속도로의 송산 마도 IC와는 조금 멀긴 하지만 도로로 이용하기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토지의 위치입니다. 인근을 조금 살펴보면요. 인근에는 이렇게 공장이 빼곡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성 지도로만 봐도 이 토지는 상당히 매력적인데 괜찮은 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도로만 문제가 없으면 아마 건축 허가 받는 데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 국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그런 도로입니다.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검토할 당시에 이 초입 부분에 아마 도로가 4m가 확보가 되지 않는 그런 단점은 있는 도로였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위 토지나 아래 토지의 소유자분들한테 사용 승낙을 받으면 충분히 개발은 가능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됐고요. 도로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물건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이 물건의 입찰을 포기한 걸까요?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세요. 토지 물건을 검토할 때는 항상 토지이용 계획 확인을 열람을 해 봐야 하는데요. 이 토지이용 계획 확인을 열람을 하면 어떠한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나침판이 되기도 합니다. 이 토지의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니까 계획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하면 공장 짓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관리 지역인데요. 건폐율이 40%나 되기 때문에 공장 개발하기에는 계획관리만큼 좋은 토지는 없겠죠. 그리고 계획관리 옆에 보면 특화 경관지구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 특화 경관지구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 특화 경관지구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토지용계획 확인원을 보다가 내가 보지 못한 생소한 단어가 있다면 이 단어에 대해서는 이 지구에 대해서는 무조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지 않고 괜찮겠지라고 입찰을 하면 문제될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일단 특화 경관지구를 살펴보기 전에 법령에 따른 지역 지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특별하게 문제는 없겠죠. 그리고 성장관리 권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성지 같은 경우에는 난개발 때문에 화성 전역이 성장관리 권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특화 경관지구가 어떤 개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를 보니까 30조의 특화 경관지구 안에 용도 제한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특화 경관지구 안에 해당 용도별 용도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 밑에 있는 각 호에 있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지자체 조례를 보다 보면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꼭 끈 문장을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지금은 건축할 수 없는 거니까 작성되어 있는 이 외의 건물들은 건축이 가능하겠죠. 일단 저는 공장이 건축 가능한 토지를 보기 위해서 이 토지를 검토를 했던 건데요. 30조 5호를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번 제17호에 공장은 건축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용도로는 건축이 안 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6호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번 제18호에 창고시설로 해당하는 용도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건축을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네요. 500제곱미터 미만 한 150평 정도의 창고는 건축이 가능하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창고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토지가 될 수 있으나 공장을 건축하고자 하는 분들께는 맞지 않는 토지가 되겠네요. 이렇게 경매 물건과 공매 물건을 보고 도로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만 확인하더라도 어느 정도 건축이 가능한지는 대략적으로 감을 잡을 수 있는데요. 제가 최초에 검토했던 목적은 공장 개발이 가능한 토지가 아닐까 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저와 맞지 않는 투자처니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는 못했던 물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차적으로 검토를 끝낸 후에 그 화성시에 있는 토목 사무실에도 문의를 해봤는데요. 토목 사무실에서도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장 개발이 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경매와 공매로 토지 투자를 하더라도 권리 분석과 대략적인 1차적인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2차 판단, 개발 행위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따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와 상담을 해볼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전원주택 아니면 150평 이하의 창고 정도만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고 결론을 내린 토지입니다. 그래서 저와는 전혀 맞지 않는 물건이었죠. 하지만 이 인근에 계획관리 토지로 공장 건축이 가능한 토지 같은 경우에는 평당 200만원 정도의 시세가 되고요. 맹지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부동산 기준으로 100만원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낙찰 받아가셨던 분은 평당 55만원 정도의 낙찰을 받아가셨는데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괜찮게 낙찰을 받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개발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저도 계속 지켜봐야 할 그런 물건으로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제가 검토했던 토지 물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